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장일의 반도체 테크 세션입니다. 그게 제가 기침을 계속하니까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음, 뭐 무슨 사탕이건 무슨 청이건 지금 듣고 있고 스트랩식은 다 먹는데 안 나요. 감사한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이 따뜻하고 방법은 이 댓글 중에서 저 꼴 보기 싫다고 하는 분도 계시니까 방송을 안 하면 되더라고요. 예. 안 할 생각도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성격이 그지 같아 갖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안 되죠. 이제 구독자님도 계시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못지않게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커밋했으니까 목소리가 듣기 싫으셔도 어쩔 수 없이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조금씩 나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천천히 얘기하다가 조금 붙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서도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어디서 나오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상대방에 따라 다르잖아요. 거기 취향에 맞으신 분은 또 거기서 보시면 되고 여기 취향에 맞으면 여기 보시면 되고 뭐 꼴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되고 구독자분들은 또 저희 또 다른 면을 또 보실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가 제 거냐면 다 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성격이 이렇게 아주 친절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 바꿀 생각 못 하고 영어 일어 쓰는 거 안 바뀌어요. 제가 일부러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진짜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노력하면 머리 쥐나. 예, 제 생각을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거는 그래서 애써서 바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 계시고 기분 나쁜 분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거 안 바뀌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받아들이시고 저가 말씀드린 메시지만 보세요. 그게 여러분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이거 아까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엉뚱한 걸 하려고 그러는데 파일이 내가 워낙 많아갖고 파일을 어디 갔는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찾고 있는데 하나는 찾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궁금하십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왜 궁금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잘 돼야지 현대차도 잘 되고 다 좋잖아요. 근데 반도체 D램에도 영향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좀 해주려고 원래 했던 거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자질구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찾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까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자료가 없어져. 여기 있구나. 큰일 날 뻔했네. 자율주행. 오늘 얘기는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D램에 대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측은 지금의 어베이러블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이 엄청 빨라지고 엄청 거기에 뭡니까 우리 에이전틱 AI를 에이전틱 AI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서버에서 하든 자기 개인으로 하든 그 한도인데 로봇하고 에이전트 AI를 한다. 자율주행을 차 내에서 에이전트 AI를 한다. 사실은 그거는 쉬운 게 아닌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필요가 많이 없어요. 이동하면서 그게 지금의 현대이기 때문에 그거 아닌 상태에서의 우리가 아는 로봇 저기 생산해서 하는 거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레벨별로 D램이 얼마나 쓰일 것이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그쪽에는 HBM이나 일반 D램 그게 전 세계 전 반도체 D램의 한 60%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대폰이 한 30%안 되는데 아니 그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이 한 55% 되고 휴대폰 관련되는 게 한 좀 많이 줄어서 30% 될까 안 될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의 PC 10%도 안 되는 거 뭐 그런 거 없어서 그렇게 합해서 100%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되는가 재미없죠. 안 들으셔도 돼요. 오늘 짧습니다. 30%하고 갈 거고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두 번째 들으신 분도 계실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예측을 하는 데 있어 갖고 27년 8년은 반도체 D램에 거의 영향 없습니다. 왜? 28년도도 돼야지 뭐 아틀라스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뭔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몇만 대 해보고 뭐 해보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려면은 29년, 30년은 돼야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 자율주행차용 D램도 마찬가지 2030년을 기준으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판매 대수는 첫 번째 우리 테슬라 제껴놓고 테슬라는 좀 다른 거니까 나중에 에딩을 할게요.
다른 거 봤을 때 현실적으로 보통 낙관적인 게 한 200만 대 이상 만들어서 판매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0만 대 이상. 근데 현실적으로는 200만 대까지는 판매 그게 안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100만 대 정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좀 많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걸 기준으로 로봇 한 대당 D램이 얼마나 사용되냐 보면은 지금의 로봇은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64GB. 그래도 PC보다 많네. 휴대폰보다 많네. 맞죠, 많죠. 근데 휴대폰 대수보다 이게 대수가 작잖아요. 몇백만 대가 안 되니까. 휴대폰은 몇 개예요? 기본적으로 휴대폰이 뭐 8기가다 12기가다 PC가 10기가다 하면은 PC는 전 세계 3억 몇천만 대가 팔리는 거고 휴대폰은 12억 개가 팔리는 거예요. 12억 개. 예. 그러니까 12억 개니까 단위당 메모리가 작더라도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큰 겁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 나오기 전에는 엄청 컸죠. 그런데 지금 그 1세대 D램 로봇총은 32, 64도 있어요.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할 때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악인데 궁극적으로는 한 1TB 그러니까 64, 128, 256, 512, 1TB 정도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30년 이전에는 1TB까지는 가긴 어렵고 평균적으로는 아마도 한 300GB가 보통 많이 통용되는 거예요. 300GB니까 스마트폰보다 시장이 아까 메모리가 스마트폰이 12억 개 이거는 100만 대 200만 대니까 메모리가 512GB 300GB에도 엄청 작겠죠. 예상하다시피 휴머노이드 로봇은 D램 물량 폭발보다는 차세대 AI 메모리가 어디에 쓰이는가 그런 애플리케이션 측면이지 용량에 대한 임팩트는 적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100만 대 기준으로 300GB 이 정도로 기준을 하면은 그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휴머노이드 로봇 했잖아요. 휴머노이드 말고 일반 로봇도 있죠. 일반 로봇도 D램 써요. 잠깐 볼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100만 대 잡았는데 높게 잡을 수 있으니 100만 대. 그리고 우리가 일반 산업용 로봇도 있습니다. 그게 한 100만 대 정도. 협동 로봇도 코봇 한 50만 대. 물류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로봇도 한 200만 대. 서비스 로봇 우리 배달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음식 배달 이동해 주는 거 그거 예측이 별로 없지만 이것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 기준으로는 좀 차이 약간 있지만 물류가 아무래도 AMR 이런 게 훨씬 많고 산업용하고 휴머노이드는 꼬레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성장되는 포텐셜은 이게 30년 기준이니까 30년하고 32년 5년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딱 끊어서 그런 거지. 제가 롤링 포캐스트까지 못했기 때문에 딱 끊어서 얘기하는 거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2030년까지는 어느 순간부터 주가에 반영되겠죠. 지금보다는 27년 정도 되면은 28년 말, 28년 초 되면은 분명히 끌어당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년 정도를 한번 상상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할게요.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 우리 그 로봇 만드는 회사 중에서 이제 유럽의 스위스인가 스웨덴이구나. ABB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파낙이라고 하죠. 이게 파낙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용접하는 거기는 메모리가 별로 쓰이지 않아요. 뭐 1GB, 2GB. 근데 이것도 고도화 되면 늘어날까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적으니까 아까 몇 개 들었어요. 이거 뭐 100만 대 해봤자 메모리가 1GB면 의미가 별로 안 되죠. 4기가 16 같아도 별로 크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렇게 계산하고 협동 로봇. 협동은 뭐죠? 사람이 옆에 있는지 움직이는 사람 다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전, 눈으로 봐야 돼요. 거기 메모리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비전 인식을 얼마나 정밀하게 하고 각도를 어떻게 하고 얼마나 기억했다가 또 지운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많이 기억할 것이고 듀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다 해서 메모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모리가 현재는 8GB 정도인데 16기가 그럼 그 하이엔드 PC, 휴대폰 비슷하죠. 근데 대수가 얼마 안 되죠. 어쨌든 근데 이것도 메모리가 늘긴 느는데 많이 늘 필요는 없어요. 이미 협동 로봇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물류 로봇은 제법 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물류 로봇은 아마존 물류하는 거 뭐 이런 데는 물류는 배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협동 로봇보다는 여러 상황을 진짜 많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카메라, 라이다 이게 다 들어가면 거기 메모리 두고 순간적인 메모리를 기억해야 되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낮아요. 보통 16기가 아닌데 아마 64GB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자, 우리의 관심사 휴머노이드 AI 추론을 한다니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128 지금 128인데 30년이면 1TB는 좀 쉽지 않고 500기가 그건 가능한데 보수에서 봤어요. 300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용 120만 대 8기가 협동 로봇 어떻게 물류 로봇 어떻게 다소 보수적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수치는 항상 바뀌는 거니까 곱해서 하면은 300GB 100만 대, 뭐 46GB 150만 대 이렇게 곱하면은 단위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엑사바이트가 나옵니다. 기가바이트 1000개가 기가바이트 1000개가 테라바이트고 테라바이트 다음에 그다음에 페타바이트 그다음에 엑사바이트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중요하지 않지만 합하면 얼마 나오냐? 그거 하기 전에 요 계산하기 전에 스마트폰이 12억 대 정도 팔리거든요. 지금 11억 대 안 되는데 스마트폰 성장하지 않는다고 가정합시다. 스마트폰 12억 5천만 대 평균 메모리 지금보다 높아집니다. 16GB 스마트폰이 64 어쨌든 그 정도 하면은 이게 곱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기가바이트 1000, 100만, 100만, 1000,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00억 기가바이트, 200억 기가바이트를 20엑사바이트라 합니다. 네, 아까 여기 뭐였죠? 요거 로봇 다 합치면 얼마라고? 0.37, 0.4 엑사바이트잖아요. 0.4 엑사바이트니까 뭐 비중이 5% 될까? 맞나? 0.4 나누기 200 하면 0.2네, 2%네. 2%밖에 안 되는 거죠. 2%밖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 100 대비했을 때 로봇용 메모리는 보수로 잡으면 2%고 아까 계산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메모리가 좀 애매하니까 2배 올라간다 칩시다. 또는 3배 올라간다 칩시다. 그러니까 300GB가 아니고 이가 뭐랬지? 1TB 가고 이런 것도 쭉쭉쭉 사실은 5년 만에 그렇게 올라가는 건 쉽진 않은데 그렇게 잡아도 7%밖에 안 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100으로 했을 때 로봇용 메모리는 보수로 잡으면 한 자리가 안 되고 많이 잡아도 10%는 안 된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좋아요.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 막 나레이트 하는데 그 디램이 쓰는 용도는 디램의 그 수요가 그거 아니어도 워낙 많아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거꾸로 얘기했을 때 그것 때문에 피지컬 AI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디램이 더 수요가 좋다. 이런 소리는 많이 과장됐다. 단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는 테슬라를 빼내갔다 그랬잖아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의미 있게 이 시장을 메모리 와이즈 크게 하면은 어떤 영향을 줄까? 테슬라도 신경 써야 되고 테슬라로 인해서 다른 일반적인 로봇 메모리도 수요가 그래서 내가 아까 2%가 아니고 5% 7% 됐을까? 생각해 본 거죠. 생각해 본 거고 테슬라는 지금 시나리오가 2030년이면 한 200만 대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가봐야 되는 건 모르지만 하여튼 보수적으로 잡으면 100만 대도 안 된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테슬라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100만 대가 뭐야? 50만 대 맞아. 이렇게밖에 안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동이 걸리면 이게 계단식 올라가는 게 아니고 푹푹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가 10만 대만 되면은 100만 대 이상 가는 거는 뭐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10만 대 되는 게 마일스톤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년도 10만 대, 올해는 몇천 대인데 200만 대 단다 갑자기 낙관적인 건 500만 대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한 거죠. 200만 대 이렇게 잡게 되면은 옵티머스 한 대당 메모리가 얼마나 추느냐? 지금 디램만 먼저 하는 건데 60기가, 100GB 안 됩니다. 많이 쓰긴 하죠. 2030년 돼도 디램은 확 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면은 이게 512 1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낸드는 높아져요. 낸드는 많은 거를 수시로 꺼내는 게 아니고 가끔 빼내는 메모리 있잖아요. 가끔 빼내는 메모리는 속도가 빠를 필요 없어요.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가끔 꺼내는 거. 이걸 콜드 데이터로 했죠. 콜드 데이터가 낸드 또는 SSD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값이 싸기 때문에 메모리는 엄청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우리 D램이 사용되고요. HBM은 사용을 잘 안 할 겁니다. 되게 비싸서 이 노멀 안에 나중에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은 D램 256GB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128GB에 아까 200만 대, 500만 대 하면 더블 되는 건데 200만 대 128 하면은 0.25 엑사바이트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 옵티머스는 한 1.3% 나와요. 근데 아까 200만 대 아니고 500만 대 되고 메모리가 이제 256 되면은 더블 되잖아요. 4배 할 수 있죠. 맞죠? 4배 하면은 이게 1 엑사바이트가 되면 4배 되니까 5% 되죠. 그러면 좀 낙관적으로 잡으면 테슬라형 옵티머스용 D램 메모리는 1%에서 5%. 그다음에 일반 로봇, 다른 로봇들 하면은 2에서 한 5%.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10%.
그러니까 맥스 하면은 한 10%? 그렇게 보입니다. 10% 잡으면은 그 수요가 디램 시장에 영향을 미치냐 2010년에 미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난 수요가 이걸로는 진작된다 그 정도는 아니다. 미미할 수도 있다 생각보다. 이게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아까 말한 그 5에서 10%, 정확히 말하면 한 3, 4%에서 10% 되는 그러니까 휴대폰 시장 대비했을 때 디램4 로봇 테슬라 포함해서 이게 한 3% 레벨에서 한 10% 레벨까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3%면 껌값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10% 될 수 있으면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28년 정도 가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별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자율주행차는 레벨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봇보다는 자율주행이 피지컬 AI의 끝판왕이라 하잖아요. 로봇을 거쳐서 자율주행차는 메모리가 꽤 들어가요. 자율주행차는 대수도 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쉽지가 않은 건데 일단 전 세계 자동차가 몇 개가 팔리죠? 보통 9천만 대 팔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조금 천천히 늘어나니까 한 1억 대 이상 팔린다고 봤을 때 1억 대라는 모수 중에서 진짜 자율주행차가 얼마 정도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니까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 레벨 4에서 개인용 승용차, 개인이 승용차 하는 거 이것이 진짜 자율주행 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빨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2010년, 30년까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잘하면 몇백만 대 되겠지만 수십만 대 그칠 수도 있습니다. 1억 대 중에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레벨 4인데 우리 개인용 승용차 말고 무인 택시, 로봇 택시 이거는 좀 늘어나겠죠. 그렇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율주행. 그러면 그거는 지금 많이 나온 게 500만 대까지 나와 있어요. 100만 대, 500만 대. 그러면 요거는 비중이 좀 높아집니다. 5%.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레벨 2, 3 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레벨 2, 3 레벨의 고속도로 자율주행은 아주 쉽게 하는 거. 그 정도 레벨이면 그 자동차 시장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입니다. 20% 이상. 많게는 40%. 20, 30% 정도 자동차 시장이 레벨 2 and 3 이런 레벨로 간다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로봇택시는 한 500만 대, 그다음에 개인용은 뭐 100만 대 될까 말까 이렇게 정도로 보고 있어서 2030년대는 레벨 2, 3가 대부분이다. 자율주행이 많이 되는 건 레벨 4, 요게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것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더 중요하죠. 디램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일단 디램은 차량용으로 들어간 거죠. 9천만 대가 자동차예요. 일반 내연기관이 있고 전기차는 보통 이제 그 전장도 많이 들어가죠. 이게 구분이 되고요. 테슬라는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FSD급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럼 앞서 있는 게 테슬라니까 테슬라 FSD급에서는 디램이 16에서 32GB 정도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EV는 더 낮고요. 일반 내연기관은 4GB를 넘지 못하는 경우 허다해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거죠. 일반 차량은 그렇게 팍팍 올라갈 이유가 없죠. 세월이 지나면서 디램 가격이 싸지니까 올라는 갑니다. 5년 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EV라 하지만 사실은 전기차보다는 그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 자율주행을 많이 하는 결국은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이라는 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ADAS 다음 레벨로 가야지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되면은 한 64까지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레벨 3, 레벨 4 한 거 여기 3인데 2 레벨은 그렇고 3, 4 정도 되면은 메모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3 되면은 128 레벨 4 되면은 그 이상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 택시 많이 들어가는 거 2천만 3천만 대 그거는 아까 로봇하고 비슷하죠. 네, 로봇 택시 이거는 300기가 기본적으로 흐름을 보고 그걸 바로 기억하고 그쵸 일정 시간이 아니고 꺼지면 없어지고 그런 게 이제 디램이란 말이에요. 그거 메모리 용량은 비슷비슷하거나 조금 자율주행이 좀 높은 거죠. 일반 그 로봇보다는. 근데 그 자율주행은 자동차의 개수가 판매된 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시나리오를 봅시다. 레벨 2, 3가 3천만 대 64GB, 레벨 4는 200만 대 300GB 이런 식으로 하면은 2.5 엑사바이트. 아까 좀 숫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단위가 다르죠? 이게 보수적이고 이게 만약에 4천만 대 오면 이렇게 하면은 합하면 한 5 엑사바이트 좀 커지죠? 아까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그 휴대폰 12억 5천만 대에다가 기본적으로 메모리 16GB 이렇게 했을 때 그게 20엑사바이트라는 숫자였어요. 20엑사바이트 휴대폰의 10%, 휴대폰의 20% 이상의 비중으로 커지죠.
그러면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다면 주가는 28년부터 반응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낙관적 시나리오 본다면은 9 엑사바이트 나와요. 이것도 불가능은 아니거든요. 디램 단가 계속 높아지면 불가능하죠. 디램 단가가 2030년까지 계속 간다? 그럼 이거는 그렇게 쓰지 못합니다. 비싸져서 안 돼요. 근데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논스톱으로 한 5년간 갔으면 좋겠는데 이 규모는 지금 300조, 400조, 500조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하는 것이 갑자기 100조가 되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계속 1000조 가고 우리나라 장 2만 부르고 맞나? 예, 그렇게 부르는 시나리오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단은 이 정도 보시면 2엑사바이트, 5엑사바이트, 9엑사바이트 이렇게 하면 2에서 9엑사바이트. 휴대폰이 얼마라고? 20엑사바이트를 기준에 봤을 때 휴대폰의 10에서 많게는 50%, 한 3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어요. 어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의 비중이 100인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비중이 30%될 잠재력이 있다면 그거는 주가는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5년 뒤 거잖아요. 5년 뒤니까 자율주행도 가야 되니까 내년도 이맘때 뭐 빠르면 내년도 말 27년 말 되면은 자율주행 차용 D램이 어디셔널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실제 2030년에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2에서 한 7% 얘기했잖아요. 낙관적으로 7% 10%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 5%도 안 되거든요. 30년에. 예, 그거는 별 크게 아니고 17만 하지만 자율주행은 10%에서 50%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는 방향으로 보이는 게 28년에 보이면은 매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28년에 보이기만 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반도체 그 공급이 느리잖아요. 느는데 아무리 늘어도 그 HBM이 내년에 새로운 게 들어오고 HBM을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D램의 캐파가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램프업 그러니까 생산을 빨리 해가지고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지니 보통 2분기 내년 2분기 2월달 3월달 5월달 4반기 하자는데 그 램프업 하는데 속도가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한 중반 후반까지는 공급을 메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약해요. 근데 28년 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28년 되면은 내년 연말에 어떻게 양산되고 수율 잡고 프로덕트 믹스를 어떻게 하냐 조정되는 그 흐름을 봐가지고 28년도에는 반도체 가격이 폭락한다는 게 아니고 27년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게 수요가 새로운 게 안 나오나 공급은 어차피 27년보다는 26년보다는 증가가 느리더라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느리다 확 되는 게 28년 어느 시점에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그나마 요즘엔 낙관적인 거도 28년은 보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때 삼성전기나 뭐 다른 주식들 뭐 변압기나 하듯이 28년 거 땡기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삼성전기는 구조적으로 변하니까 28년 넘버를 땡기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런 거를 28년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28년 넘버가 없다는 게 아니고 28년 넘버를 가지고 밸류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크가 돼야 돼요. LTA를 맺는다 해가지고 LTA 물량이 28년 물량이 다 준다 해가지고 그 가격을 확정진 거 아닙니다. LTA는 물량을 확정진 거지. 물론 그것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페널티 매고 근데 그렇게 안 하겠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알아요. 내년 초중반까지는 물량이 확 나올 게 없다는 걸. 그러니까 LTA를 하는 건데 28년 돼가지고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냐 안 되냐 노심초사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28년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뭐냐 수요가 의미 있게 되는 게 스마트폰의 10에서 20% 또는 30% 될 수 있는 수요가 이 30년에 보인다는 거 예측이 28년부터는 더 지금보다 구체화되기 때문에 설사 공급이 좀 많이 늘어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온다는 게 짝짝꿍이 되면은 충격 내려가는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새로운 내러티브가 붙어요. 그래서 28년에 수급이 27년하고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가격 폭락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달라질 상황에 30년도 넘버를 땡길 수 있거나 그런 거가 될 수 있는 거가 후보가 피지컬 AI 끝판이라고 하는 자율주행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드린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거 와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주가가 많이 가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오늘 안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업데이트 계속 될 거예요. 그래도 한번 머릿속에 해놓으면은 그렇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율주행이네. 그렇게 보고 그게 D램 쪽에서 한 10에서 많으면 30, 40% 될 수도 있으니 30%면 큰 거 아니야? 그럼 28년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율주행이 잘 안 되면? 그럼 디램에도 그런 설레발을 쳤다가 그게 빠지면 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김에 오늘 장 다 끝났는데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구독자님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들으신 분도 또 들으셔도 되고 자료는 그때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시간이 남았죠? 아닌가? 다 끝났나? 다 끝난 것 같네. 네, 다 끝났네. 예, 오늘은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아침에 좀 여러 가지 뭐 개인 영상도 찍고 바빠가지고 요거 꼭 말씀드리니까 휴대폰 로봇 쪽은 2에서 8%, 그 다음에 저기 많으면 10%, 그 다음에 우리 자율주행은 한 최소한 10%, 많으면 40%까지 갈 수 있는. 근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28년에 보인다면 28년에 반도체 디램 수급이 지금보다 쇼티지가 많이 완화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도 새로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